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냥 그렇습니다. 양시장 모두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장 초반 외국인 쪽에서 매도 출발을 했었죠. 우리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 주말장에 미국 시장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소폭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 정도의 하락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각각 94억 원과 21억 정도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1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관 쪽에서 포트 변경을 위해서 차익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2분기 실적이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해보셔야겠죠.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전화를 드리고자,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네,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분들이 필요한 분들께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추첨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드리죠. 그래서 정예사단의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태평양물산을 매수를 하셨네요. 3,29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을 올려주시지는 않으셨네요. 자, 최근에 유통업체들이 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과거 작년이었었죠. 2013년도에 액면 분할을 단행을 해주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 시세는 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 한 3,300원권역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 타이밍 상당히 좀 잘 잡으신 것 같고,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 적어도 한 4,500원 정도, 1차 4,500원, 2차 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정해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4,150원이죠. 이 자리대가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해 놓고 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KG케미칼을 매수를 하셨어요. 19,3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KG케미칼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요 추세대, 그리고 중간 부분들의 추세대를 그려보고 한 요 정도가 좀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최근의 모습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일단 없습니다. 거래량이 상승을 해주는,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죠. 아래 꼬리를 지속적으로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19,3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19,300원 정도면 약 한 1% 정도 손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61선은 좀 하회하게 된다라면 한 18,000원 정도 때까지 박스권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 없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8,000원짜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페스를 매수하셨네요. 1,3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페스가 상당히 좀 많이 이 소개를 좀 시켜드렸었는데,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당히 좀 많이 밀려 내려왔었어요. 1,3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만약에 과거 작년경에 작년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매도의 기회가 한 번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부분 좀 보셔야 되냐면, 지금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리대, 요 자리대가 지금 저항 자리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차례 눌림 조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61선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 즉 한 8,400원 정도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크게 손절은 의미가 없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일단 결국은 박스권역으로 조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도 8,000원, 크게 밀린다고 하면 8,000원 정도가 내려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버텨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9,6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다코네요. 2,900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코다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다코를 좀 보시게 되면 2,900원짜리 좀 매수를 하셨어요. 약간의 좀 수익 중이시죠? 자, 전고점 권역까지 이 자리대를 넘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은 제가 전에 상담을 해드렸을 때 1차적으로는 요 전고점 자리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 한 3,5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이 자리대가 저항대가 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번에 돌파 시도가 이제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면 3,200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3,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000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일단 챙겨 놓고 다시 보는 전략, 러프하게 본다라면 뭐 매수가 정도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약간의 수익 중이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좀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3,0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수익은 작은 수익이지만 일단 챙겨 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3,200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안착이 되게 되면 아마 3,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에요. 29,900원. 20% 현재 마이너스 7% 손해보는 중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글쎄요. 대우조선해양은 그렇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다라는 것 자체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조선 섹터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좋게 보는 섹터는 저는 현대미포입니다. 벌크선에 대한 부분들, 이 기술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수주가 잘 되고 있고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저가 수지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 실적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반영 중입니다. 그 부분들이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29,000원대 거의 뭐 3만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3만원짜리 때 거의 매수를 하셨다라면 전저점 이탈하게 되면 요 폭만큼 빠진다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 그러면 리스크 관리 자리 때도 아셔야 될 겁니다. 아마 27,000원 요 자리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많이 밀리게 된다 한 24,0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대 판단을 하셔야겠죠. 나는 이거 단기적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전저점이 이탈하는 흐름들을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29,000원 언저리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들 반등을 이용해서 종목 교체를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길게 보신다거나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제가 종목 상담을 진행해드리면서 괜찮은 주식군들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주식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 된다라고 한 주식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나는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란 말이죠. 더 빠집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 SDI를 매수하셨어요. 15만 8천 원. 30% 장기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장기 전략은요 그냥 가져가십시오. 예,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장기면. 자, 삼성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였었나요? 지난주였었나요? 이건희 회장께서 좀 악화, 뭐 몸이 좀 안 좋다, 아니면 뭐 수술을 하셨다, 뭐 이런 부분들 위태롭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관련주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룹주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른 지금 이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좀 건강이 안 좋다라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 상당히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주식을 하고 있거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라면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삼성 그룹주들이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15만 8천 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30% 정도면 많이 빠지는 자리대가 14만 원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 일단 1차적으로는 18만 원짜리대는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으로 좀 전략을 세우신다라면 그냥 무조건 공격입니다. 보유예요, 보유. 보유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을 나오고 있는데 뭐 제일모직 이런 것들 있죠. 계속 죽어가는 것들, 그건 일단 하지 마세요. 더 주고 사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 근데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물산 이런 것들은 예외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보유하는 전략, 요게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진양홀딩스예요. 3,380원에 2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거 저번에도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얼마나 먹으시려고 추가 매수를 하실까요? 자, 3,38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3,38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설 때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때 아니면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흐름하고. 근데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간단 말이죠. 자, 마디를 대충 한번 보게 된다면 요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요 폭만큼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약 한 4,000원 정도 때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아요. 근데 20%예요. 예를 들어 조정을 받는다라면 아마도 조정을 많이 받는다라면 매수가 정도까지는 조정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 3,400원대, 3,500원 요 정도까지 조정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한 조금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리스크 관리도 병행히 하셔야겠죠. 3,300원짜리대가 리스크 관리짜리대입니다. 근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80원인데 10%가 넘는단 말이에요. 3,700원이면 수익이. 그렇다면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서 다시 받는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20%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빠지면은 다시 추가 매수하게 된다면, 만약에 손실권으로 접어들게 된다라면, 만약에 그러면 매도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왜? 저 자리 때까지 안 팔았거든요. 오히려 물타기 더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불타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그리고 진양홀딩스처럼 올라갈 주식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KH바텍이네요. 비중이 80%, 19,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KH바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는 IT 이 부품 섹터죠. 자,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많이 빠진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죠? 정말 많이 빠지죠. 근데 고점권역을 보게 되면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 정도.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따져보게 되면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 구간. 자, 많이 빠지면 요 폭만큼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폭자리가 한 13,500원 되겠네요. 그죠? 적게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빠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지는데 요 폭만큼 빠지겠죠? 요 폭만큼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언더슈팅 자리대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요 자리대죠? 요 자리대 한 16,000원 정도? 지금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이 부근까지도 열어놓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즉 손절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놓쳐버리게 되면 조금 많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KH바틱도 반등 나오게 되면 일단 매도하고 보시라는 말씀을 아마도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빠지게 되면 일단 13,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낙폭과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18,000원짜리 때 오게 되면 종목 교체 좀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비중 80%란 말이에요. 비중은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적절하게 18,000원 정도 오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 교체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지웰페어 13,400원이네요. 10%. 어제 실적 발표하고도 무슨 악재 있나요? 어저께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어저께 발표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지웰페어 한번 볼게요. 자, 이지웰페어를 보게 되면 보자고요.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가로 한번 볼게요. 자, 2분기, 1분기 영업이익 22억, 전분기 대비해서 좀 안 좋단 말이에요. 1분기 거래 697억, 뭐 사상 최대, 뭐 이런 얘기들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었고 실적 발표가 끝났으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얘기. 그러면 요 폭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폭이란 말이에요. 요 폭 요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얼추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13,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12,800원에서 13,000원 정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네요. 1차가 12,800원에서 13,000원, 2차가 14,000원대 초반, 전고점 자리대죠? 그 자리대 1차, 2차 목표가로 좀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점 이탈하게 되면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S네요. 77,700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LS. 자, LS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한 차례 올랐어요. 자, 여러분들 그 이동평균선 교육을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잘 보세요.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한 마디가 나오고 두 마디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60 깨지게 되면 60 깨지고 나서 다시 회복을 못 하거나 이렇게 되면, 즉 60을 깨져버리고 난 이후에 바닥권역이 형성이 되게 되면 요거 박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60 깨지면 아시겠습니까? 근데 60 깨지고 나서 전저점까지 이탈해버리게 되면 무조건 도망 나와야 돼요. 이동평균선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 아실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 보시게 되면 61선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겠어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진행되는데 만약에 요거 72,000원짜리 깨진다 그럼 도망 나와야 돼요. 왜? 다시 한번 밀릴 거니까 7만원 깬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77,7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마도 최근에 매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있구나라는 판단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조정이 좀 과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매수가 정도까지는 움직일 여력이 좀 있어 보이지 않겠느냐. 전저점 72,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토비스네요. 8,300원. 8,300원에 30%.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8,3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토비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증권사 쪽에서도 나름대로 뭐 좋게 보고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겠죠. 일단 9,300원짜리 때까지는 홀딩해보자라는 거, 1차적으로. 그리고 추세가 꾸준하게 고점을 높여주고 있죠. 그죠? 저점을 높여주고 있고, 고점 또한 마찬가지로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4거래를 연속적으로 상승해주고 나서 양호한 눌림입니다. 9,300원 정도까지 노려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 즉 30%니까요. 8,600원 이탈하게 되는 절반 챙겨놓고 보자 라는 말씀. 그리고 8,250원 이 자리 깨게 되면 전량 다 싹 다 정리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어떤 종목이냐. 지금 오디텍을 매수를 하셨어요. LS는 상담을 했으니까 오디텍을 말씀을 드릴게요. 14,660원 10%를 매수했어요. 자꾸만 떨어지네요. 추가 매수해도 될런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오디텍 14,6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무상증자를 받으신다라는 얘기죠. 그죠? 왜냐? 이게 수정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환경을 설정해서 수정주가를 적용 안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14,6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권리락 들어갔죠? 10주당 3주 준단 말이에요. 30%. 그죠? 그러면 약 한 배당 이 무상증자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또이또이 소위 말해서 뭐 매수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일단 무상증자를 좀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대는 왔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뭐 리스크 관리 하겠다라고 한다면 1,500원 종가가 깨지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해보시고 무상증자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종목을 다시 이 종목랑 다시 보신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당첨자입니다. 7359님 네패스 문의하신 분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이제 5월달에 제가 한번 해야겠죠? 4월달 열심히 얘기했으니까. 자, 막상막하 투맨쇼에 출연 중이죠? 저 정재훈 멘토하고 김용준 멘토가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5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사학연구회관 10층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진행을 합니다. 5호선, 9호선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오시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월달에 제 시장 빠진다고 했죠? 그래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5월달에 무슨 얘기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들 오시는 게 좋을 거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외국인의 수급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 쪽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 특히나 비차익 쪽의 매수가 들어와줬단 말이에요. 지금 외국인 거래소 매수해주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양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코스닥은 종목별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래소는 그러면 좀 괜찮네 라는 거,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같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